세계에 익숙해 있던 북한 주민들은 어떤 충격 흡수 장치도 없이 식량난에 맨 몸뚱이로 부딪혀야 했다. 그 결과 수십만 명 이상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다. 고난의 그때 제일 많이 죽은 게 인테리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고지식하니까. 그때는 정말 근무 중에서도 이렇게 강비를 갖다 바쳤어요. 그게 첫째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시장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북한 정권이 쌀은 우리가 못 주니까 못 줄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이제부터 생존해라. 이렇게 바로 알려주고, 그리고 그 생존할 수 있는 그 시장 공간이라도 허용해줬으면, 그러면 먹고 좀 어떻게 팔아서라도 사는 거죠. 근데 시장을 그때 못하게 했어요. 그건 자본주의라고. 저녁 무렵 평양의 한 아파트 단지. 물건을 이고 진 사람들로 갑자기 붐비기 시작한다. 퇴근 시간에 맞춰 반짝 생겼다 사라지는 일명 메뚜기장이 선 것이다. 북한에는 장마당에 가면 고양이 뿔 빼고 없는 게 없다는 말이 있다. 농산물에서 중국산 물품까지 웬만한 건 다 있다는 얘기다. 집에서 만든 연탄에서 심지어는 국가에서 지급하던 식량 배급표 파일까지 장마당에서 판매되고 있다. 고난의 행군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장마당 거래는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을 이겨낼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 고난의 행군 지나서는 조금 낫어요. 조금 낫다. 그런 사람들이 생활력이 생겨서 장사할 줄도 알고, 늙은이들도 가만 집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나가서 꼬물이라도 하나 팔고, 그렇게 해서 밤 한 끼라도 먹고. 그런데 2005년부터 북한 당국은 장마당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물건을 팔려는 부녀자들과 단속원들 사이에 격한 실랑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진다. 하지만 누구 하나 쉽게 장마당을 뜨지 않는다. 사람들이 배급제 대신 시장 거래에 의존하게 되면서 북한 정부의 통제력이 그만큼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이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필요하다고 북한도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확대돼서 공식과 국영상점이라든지 또는 계획당국의 운영 부분을 무력화시킬 정도에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장마당에서 거래하는 여성들은 45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받는다. 하지만 식량 사정이 악화되자 단속의 눈길을 피해 메뚜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원래 돌아에서 뭐 팔기나 하는데, 이 팔기 나면 그걸 안전한들이 와서 야 치우라. 늙은이든 젊은이든 상관없대요. 진짜 늙은 할머니들 놓고도 야 치우라 하고, 안 치우면 발로 야 치우라 하고 발로 ปุ๊ 차고, 그래도 야 넌 자식도 없니? 너 이게 늙은 할머니가 겨우 나와서 이걸 그래도 새끼들이라도 조금 내세우려고 이 장사하고 기는데 너 이렇게 나오면 되냐? 그냥 이때 있다 너 참내 기대는 버지기 있게 피나고 이렇게 놨더니 뭐 그만 다 찢어 보친다 말아. 그걸 찢어 보던 늙은이들이 그걸 제대로 주워요. 잊어먹은 거 있지. 식량난에 직격탄을 맞는 것은 생활 능력이 없는 아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이다. 특히 식량난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많은 가정들이 가족 해체를 겪고 있고,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은 그대로 굶주림에 노출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아이들 중 많은 수가 꽃제비로 전락하면서 장마당을 배회하는 꽃제비들의 숫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부터도 살기 힘들면 남편하고 뛰어나고 버리고서 나 혼자 나가서 이 살픈 생각도 진짜 600번도 난다고 어떤데 살기 힘들면. 근데
그런 걸 생활에 그런 거 강해지지 못하면 이게 갈라져서 너 아이 하나 가지고 나 하나 가지자. 그러니까 근데 엄마가 가진 아이는 엄마가 약세 불고 그래서라도 아이를 먹이주기 때문에 아이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이 가진 아이들은 거의 다 굶어 죽어요. 대부분 다 보면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가정이 깨진 집들. 아이들 부모 죽은 아이들도 좀 부모가 펜치고 간 아이들 버린 가는 아이들 또 이만한 개모는 이런 아이들이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들도 솔직히 사회가 풍부해서 먹다가 남는 찌꺼기가 많아요. 자들도 먹을 게 차려줄 게 많지 먹을 게 쪼들는데 가서 뭐 하나 더 먹을 게 있어요. 가족의 해체와 굶주리는 어린아이들.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 외부로부터의 식량 지원이 끊어지면서 북한의 이런 상황들은 충분히 예견돼 왔던 일이다. 과거 90년 중반쯤에 식량 부족량이 아사자가 많이 발생할 때 50만 톤 이상을 넘었습니다. 만일에 북한이 전체 1년 그 식량 수급에서 50만 톤 이상의 갭이 발생하면은 대량 아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족한 양이 100만 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떤 형태든 간에 채워지지 않으면은 대량 아사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2001년부터 우리 정부는 매년 40만 톤 가량의 쌀을 차관 형태로 북한에 제공해왔다. 그동안 퍼주기 논란도 많았지만 남한의 지원으로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출범. 대북 정책의 원칙은 크게 달라졌다. 선핵 포기 후 지원을 근간으로 하는 비핵 개방 3천 구상이 그것이다. 비핵 개방 3천 구상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로 나아간다면 남북 협력의 새로운 지평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10년 안에 북한 주민 소득이 3,000달러에 이르도록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 출범 초기 대북 인도적 지원을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 등과 연계하겠다는 주장들이 정부 여당에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 정부 들어서 처음에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상호주의의 조건으로 걸었던 것이 바로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에 북한의 성의 있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는 우리에겐 절실할지 모르지만 북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고 체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쌀과 비료를 주는 조건으로 북이 그것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크기의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통일부 업무 보고 이후 남북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기 시작했다. 대북 정책 방향을 처음으로 밝히는 그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6.15와 14선언을 간과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본 남북 간의 정신은 1991년도에 체결된 기본 합의서의 정신이